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 민족의 고대 문명 창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이 고대 중국보다 미개했고 모든 좋은 문명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난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고시대에는 우리 민족의 지능지수가 중국인들의 그것보다 오늘날과 달리 훨씬 낮아서 미개했는가? 오히려 역사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상고 우리 민족의 문명 발달이 중국의 그것보다 최소 1000년 이상 빨랐다는 게 이른바 요하 문명 발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제가 지도를 보면서 누누이 설명했듯이 우리 민족이 화하 민족보다 중국 민족보다 적어도 1000년 이상 먼저 만주와 회대 지방과 한반도의 옥토로 평원 지방으로 이주해서 농경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요. 도시 문명은 부유한 농경 지대에서 최초로 발전하죠. 만주와 한반도 회대 지방의 평야를 먼저 점유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함곡관 이서의 고원지대로 그보다 훨씬 늦게 진출한 화하민족, 중국민족에 앞서서 당연히 고도로 발달한 선진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유명한 양질의 비단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서 생산했음이 고고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상고 우리 동이족의 선진 문명이 중국의 문명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오히려 중국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고 그것은 고고학에 의해 백일하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상고 우리 민족의 문명 창달을 엿보기 전 내 말이 국수주의의 언어, 우리 한민족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잘못된 언어로 들리지 않도록 인류 보편의 문명은 상고시대부터 고도로 발달했음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문명인의 삶과 이른바 원시적인 삶이 공존하고 있죠. 오늘날 밀림지대에서 살아있는 수목위의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코로와이족 등의 다큐멘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지능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들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석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아직까지 돌 연장을 사용할까요? 이건 제 추정인데요. 우선 그들의 자급자족 생활 방식상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 철 연장을 사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석기로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석기를 사용하면서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사는 그 밖에 다른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부족들의 생활 양식이 그들이 우리보다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생활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시대에도 도시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 문명사회와 원시사회가 상고시대에도 공존했습니다. 상고시대의 인간이 광물을 캘 줄 몰라서 석기를 주로 사용했다기보다 석기의 편의성, 입수 용이성, 우수성, 광물의 확보 어려움과 희귀성 때문에 그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최상의 그릇들은 돌과 흙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흔히 석기 시대로 분류되는 요하 문명의 흑융화 문화, 서기전 6200년부터 5200년까지의 문화인데요. 이런 흑융화 문화 등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지 않는 것은 그 문화인들이 구리와 철의 재련법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사 베레시트에 의하면 인류는 초창기에 이미 동철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8세손 두발가인이 그 사람인데요. 당시 구리와 철의 재련법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이 기록으로 알 수가 있죠. 서기전 9600년경의 유물로 인정되고 있는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연 철기나 청동기 연장 없이 마제석기로 이 사진과 같은 거대한 사각 돌기둥을 만들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고대 유물은 진실을 밝혀줍니다. 고고학의 발달로 우리는 상고시대에 관한 역사 기록들의 진위를 고대 유물에 의해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신석기 시대에 정교하기 짝이 없는 옥제품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하 문명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옥은 가공하기가 몹시 어렵고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순수석기 시대, 돌밖에 사용할 줄 몰랐던 순수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철기 없이 청동기만 사용되던 긴 시대라는 개념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석기와 함께 철기와 청동기,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에도 지금처럼 구리가 쇠보다 값이 더 비쌌죠. 광물이 거의 언제나 금, 은, 동, 철이라는 순서로 열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고대의 청동기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철기가 적게 발견되는 이유는 청동기의 항부식 연한이 철기보다 월등하게 길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기는 빨리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청동기는 오래오래 간직되죠. 그러므로 상고시대 초창기에 제작된 철기가 오늘날까지 남아있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윤내현 선생은 그의 고조선 연구 583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나라 시대의 청동기하고 후대 춘추 전국시대의 청동기를 비교해보세요. 미적 감각이나 기술 등이 후대에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피카소는 수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라는 그림을 보고 그 탁월성에 감탄한 나머지 인류의 예술은 전혀 진보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역시 현장에 가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술을 살펴본다면 그 플라톤 당대로부터 정확히 1만 년 전의 그림이나 부조가 플라톤 당대의 것보다 1만 년이나 시대가 흐른 플라톤 시대의 것보다 더 나쁘지도 않고 더 좋지도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의 법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수만 년 전의 것이라는 동굴벽화입니다. 이 동굴벽화의 예술 감각이 현대인의 그것보다 못한지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너무나 생동감이 있고 현대인이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되지 4만 5천 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된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 대홍수 이전에 인류는 동과 철을 재련해서 무기를 만들고 각종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베레슈티의 기록이 그래요. 그리고 문자로 책을 쓰는 등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후대이지만 서기전 2000년경의 사건을 기록한 욥기에는 채광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철과 동 등 광석을 캐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서기전 5000년 이전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베레시티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는 처음부터 매우 탁월한 두뇌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화 문명의 홍산 문화는 서기전 4700년부터 서기전 3000년까지의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신시 배달국 시대와 그 이전의 환국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유적의 건축 기법이 우리나라 전통 초가집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무려 6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초가집의 건축법은 발달하지 않고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한 셈입니다. 초가집이 미개한 집인가요? 자, 상고 우리 민족의 문명 창달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다음 강의부터는 요하 문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하 문명은 중국인들의 문명이 아니라 잘 알다시피 우리 한민족의 문명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요. 다음에 나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